자, 안녕하십니까. 또 차트 여행의 가이드 인사드립니다. 자, 영상을 지금 연달아 좀 올려드리는데요. 원래 이게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요. 자, 삼강 MNT입니다. 삼강 MNT, 해상풍력 구조물의 최강자. 삼강 MNT 2024년 목표 주가 6만원. 왜 6만원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강 MNT는요, 유진투자증권 제가 이제 존경에 맞지 않는 이제 한병화 이사님이 열심히 이제 미는 종목입니다. CS 윈드, 뭐 삼강 MNT 이런 그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지금 많이 그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인사이트를 이제 계속 이제 레포트로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이 여의도 바닥에는요, 진짜로 그 한병화 이사님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개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작전주나 이런 데 휘말리지 않고 진짜 투기가 아닌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강 MNT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원래 이제 한번 볼게요. 그 홈페이지 한번 볼게요. 홈페이지. 삼강 MNT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요건 지워야 되는데. 자, 삼강 MNT 딱 볼게요. 아이고, 이게 뭡니까? 여기 있네요. 존경하는 주주 협력사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9월 1일부터 삼강 MNT가 SK 에코플랜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예전에 SK 건설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중견기업에서 그 이제 창업주께서는 이제 SK 에코플랜트로 이제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신 거죠.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자녀들한테 물려주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상속세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 물려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회사가 휘청입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경영에 뜻이 없다라고 하면 전문 경영인 세워가지고 계속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어쨌든 간에 자녀한테 이제 지분이 넘어가거나 이제 그러면 상속세가 너무 크죠. 에이, 상속세 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그 대표님 좀 몇 분 알고요. 좀 얘기 좀 들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된다라고, 참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짜 간접적으로도 좀 제가 듣고 이런 얘기도. 자, 삼강 MNT 한번 보시면 딱 봐도 뭐 중후장대입니다. 막 엄청납니다. 자, 해양산업, 그 다음에 조선사업, 관광사업. 자, 여기서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요, 이 관광 쪽이에요. 관광 쪽하고 해양사업. 해양사업부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하나 좀 크게 볼까요? 초대형 하부 구조물,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초대형 하부 구조물, 그 다음에 부유식 해상 설비, 요 드리븐 파일스라고 있네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회사입니다. 강관도 합니다. 이거 엄청 큰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이거 뭐, 이거 얼마나 큽니까, 이거. 생산량도 어마어마해요. 연간 뭐 4.2만 톤, 뭐 연간 6만 톤, 뭐 파이프 전문 메이커. 와, 장난 아닙니다. 후유 관관이요. 이쪽이 좀 좋아요. 지금 계속. 그래서 세아제강, 뭐 세아제강 지주나 뭐 세진중공업이나 뭐 이런데 뭐 태광 그쪽은 이제 관관은 아니죠. 태광형이랑 성광밴드 이런 쪽도 되게 좋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태광하고 이제 성광밴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도대체 이 피팅 쪽은 어디까지 갈 수도 있느냐. 그것도 기대해 주십시오. 일단 삼양 MNT가 어떤 회사다라는 걸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SK 에코플랜트로 넘어갔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한병화 이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를 보고 이제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좀 잘 봐야죠. 자, 영업이익률이 일회성 요인을 제거하면 15% 정도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코스피 200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요 8%입니다. 근데 15%면 엄청난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났다. 그 다음에 국내외 해상풍력 정책 강화로 수혜를 받을 거다. 윤석열 정부, 지금 정부죠? 국내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선택을 했다. 2030년까지 연평균 1.9기가와트 풍력을 설치하고 이 대부분 해상풍력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부유식 해상풍력을 도입합니다. 왜냐하면 좀 먼 바다에다 설치하려고 하면 이게 수심이 깊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유식이 그냥 띄우는 게 아니죠. 파도 막 움직이고 조류도 막 움직이고 하니까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깊은 바닷속에다가 이거를 박아야 되겠죠. 안 떠내려가게. 이제 그 장비를 그 설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대만과 일본도 부유식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되었다. 대만, 일본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50만 평에 달하는 전용 공장의 가치가 부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땅이 많다는 얘기죠. SK 에코플랜트로 인수된 후 동사는 해외에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사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 SK 에코플랜트가 인수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배 만들려고 인수하진 않았겠죠? 자, 이런 거 하려고 한 겁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최강자니까요. 자, 기술력이 있는데 자본력까지도 더해졌어요. 그러면은 삼강 MNT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자,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확대 주인공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는 이따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5.7% 고성장한다. 25.7%면 굉장히 고성장 맞습니다. 자, 하부 구조물 시장은 올해 4조 원에서 2025년 14조 원, 2030년 25조 원으로 커질 것이다. 계속 커지는데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예, 이런 어떤 중공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EU, 미국, 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큰 시장이 열린다. 공급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한 기자재는 하부 구조물이다. 왜?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왜? 제조 자체 난이도가 너무 높다. 대규모 설비와 부지가 있어야 된다. 삼강 MNT는 대만 시장을 장악한 대만을 처음으로 이제 해상풍력 구조물 삼강 MNT가 수주를 했었어요. 이제 한 6천억 정도 수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만을 일단은 레퍼런스 사이트를 박아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이제 이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 취약한 재무구조가 SK 에코플랜트의 투자로 해결된 상태다. 투자 의견은 buy, overweight이죠. 목표 주가는 4만원을 유지한다. 보십시오. 이제 보자고요. 자, 분기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보시면 연간 실적 추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2022년은 다 간 겁니다. 이 레포트는 11월 중순에 써진 레포트예요. 자, 2023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023년. 자, 2022년 현재는요. 보통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펀더멘탈 계산해서 현재 주가를 이제 계산해 내는지는 제 거를 이제 계속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처럼 하시면 웬만하면은 큰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가가 이제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다 주식 집어 던지게 되고요. 다 손절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믿고 버텨야 되는데 주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납득이 돼야 돼요. 내가 버티는 이유, 이런 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주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가르쳐 드리는 거죠. 무료로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마발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 뭐 유료 전환해가지고 돈 받으려고 막 뭐 종목 찍어주고 막 핸드폰 번호 막 받아가지고 종목 찍어주고 그러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2년 후의 실적인 2024년의 실적을 땡겨옵니다. 2024년의 영업이익은 1200억입니다. 매출액은 2024년에 9,90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1,200억이에요. 그러면 10% 살짝 높죠.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 2024년 2년 후 실적의 한 10배 정도를 땡겨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1,200억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땡겨올 수 있어요? 올해는 적정 밸류는요. 1조 2천억이 적정 밸류입니다. 올해 적정 밸류는 1조 2천억이다. 자, 그러면 내년은요? 자, 내년 가면 9,28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년과 내후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2025년 보니까 1조 5,780억이네요. 자, 요거 10배 하면 2023년에 적정 밸류가 되겠죠. 얼마예요? 1,578억이니까 1조 5,780억이 적정 밸류가 될 겁니다. 그게 적정한 가치예요. 자, 2024년이 됐어요. 2024년이 되면 어디 걸 땡겨와요? 2026년 걸 땡겨와요. 2026년에 갑자기 2배 증가네요, 이거? 그죠? 1,578억에서 영업이익이 3,210억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2024년에는 적정 밸류가 얼마일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3조 2천억입니다. 2025년에는요. 4조 6,700억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차트로 한번 볼게요. 3강 MNT입니다. 자, 보자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기가 막히네요. 1조 1978억입니다. 제가 올해 적정 밸류가 얼마라고 그랬죠? 1조 2천억이라고 그랬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2024년은 얼마 간다고요? 3.2조 간다고요. 3.2조가 얼만데요? 주식수가 얼마죠? 이게? 주식수가 5,323만 5천 주입니다. 자, 5,300만 주예요. 제가 6만원 써놨잖아요. 그럼 6530, 638, 3.2조. 그쵸? 2024년에는 얘가 6만원 갈 수밖에 없어요. 2025년은요? 그때 가면 이제 4조 원 가니까 몇 퍼센트 뜹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3.2조에서 4.6조면은 거의 50% 뜨네요? 그럼 6만원에서 50% 뜨면 얼마죠? 9만원이죠, 9만원. 얘는 2025년 되면 9만원 갈래예요. 2024년에는 6만원이고. 중장기 투자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계속 성장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주가는 리니어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한 번에 밸류를 다 땡기고요. 그 다음에 횡보해요. 횡보하다가 또 한 번 더 땡기면서 한 번 더 레벨업하고 그 다음에 또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지금이 1.2조잖아요. 시가총액이. 2024년 실적 1.2조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년은 1.5조에서 1.6조 사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 정도 늘어나나요? 여기서 한 30% 정도 더 갈 수 있겠네요, 주가는. 그러면 지금 얼마죠? 지금 22,500원이니까 30% 정도 더 가면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한 6,000원, 7,000원은 더 가겠네요. 한 내년은 한 3만원은 가겠네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는 3만원 정도까지 가면은 다 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나간 건 지나갔잖아요. 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지나가면 갈수록 앞에 이제 그 포워드 EPS 12개월 이제 그걸 보면은 이게 틀이 4분기로 돼 있어요. 1, 2, 3, 4. 이 틀이 한 분기씩 옮겨지겠죠, 옆으로. 그렇죠? 한 분기씩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가 되면 그냥 내년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되는 거고 한 분기가 더 지나면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 2024년에 1분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4분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한 11월 정도 됐다. 그럼 1, 2, 3이 지나갔죠.
그러면 2023년 4분기와 2024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실적이 딱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적정 밸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1분기 정도, 2분기 정도까지 해서 한 3만원 정도 갔잖아요. 그러면 한번 조정 받겠죠. 많이 올라가면 한번 조정 받아요. 조정 받고 연말 가서 또 다시 올라가죠. 왜? 연말로 가면 갈수록 2020 몇 년 거를 본다고요? 2026년의 실적을 땡겨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게 저기 여의도에서 이제 펀더멘탈 계산하는 그 펀드 매니저나 이런 애널리스트나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무료로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마바라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전문가한테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펀더멘탈 계산하는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성장주를 찾아야 되는 거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정체되어 있는 회사를 사면 안 됩니다. 매출액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정체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시면 안 돼요. 올라가지 않아요. 무조건 성장하는 애를 사야 됩니다. 성장하는 애를 발굴을 해야 되고. 단순히 누구한테 얘기 듣고 야 너 이거 좋대더라 이래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고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자, 제가 이제 어떻게 간다라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긴 차트입니다. 어떻게 됐죠, 이거? 계속 횡보하네요? 횡보하다가 한번 빵 뜨고,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박스권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 이 정도 잡고. 4,500원에서, 대충, 잠깐만요. 대충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네. 여기가 일단은, 1차 라인, 한 5,000원 정도 되는 게 1차 라인이고요. 두 번째 라인이 한 2만원 정도 되네요. 그럼 여기가 갭이 15,000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딱 돌파하면요. 15,000원 돌파하면요. 35,000원. 예, 직전 고점 돌파하고요. 35,000원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35,000원 다음에 15,000원 더 하면 5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5만원, 6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잖아요. 장기 횡보를 하잖아요. 만약에 뜨잖아요. 이제 뜨면 이거 올라간 만큼,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만큼,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만큼 뜹니다. 더 박스권이 이제 더 위로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횡보한 만큼 이게 원 차트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만큼 겼다, 그쵸? 요만큼 겼다. 보이세요? 요만큼 겼다. 안 보이시죠? 다시 그릴게요. 안 보이시죠?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기었어요. 그러면 요만큼 기었잖아요. 이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긴 만큼 올라간다. 요거랑 같다. 길이가. 그래서 요걸 이렇게 원차트. 아이고, 잠깐만요. 그랬어. 여기 있네. 연필. 이렇게 각도 120도짜리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런 것도 이제 팁으로 한번 드립니다. 그럼 이만큼 기었잖아요. 지금 도대체 뭐 얼마나 기었어요? 지금 2년 기었네. 2년. 올라가면요 되게 무섭게 갈 거예요. 이거 올라가면 다 쉬고 있습니다. 지금 3강 MNT랑 같이 봐야 되는 게 세아제강 그림 다 비슷할 거예요 아마. 세아제강 얘 좀 강하네요. 잠깐만. 세아제강 지주 봐야 되나? 아, 얘는 계속 올라가네. 얘도요. 계속 올라가고. 삼강 MNT랑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세진중공업? 아, 얘는 좀 비슷하네요. 그죠? 예. 삼강 MN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매수 구간이에요.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 대략적으로 지금 박스권이 요 정도 박스권이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 박스권이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만원. 그래서 한 2만원 정도에서는 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약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비추세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0선이 240선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게 만약에 깨지 않고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60선이 어떻게 되냐? 상방으로 갑니다. 240선이 예를 들어서 240선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60선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요. 이런 식으로 안 깨지고 올라가면 이렇게 엄청 올라가 버려요. 상방으로. 그래서 1파, 2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거는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2만원까지 내려오는지를 좀 잘 봐야 돼요. 일단은 삼강 MNT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삼강 MNT에 대해서 적정 주가 펀더멘탈로 보는 그 적정 밸류를 계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트로 한번 보면서 지금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그 다음에 언제 올라갈 수 있느냐, 자,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면 되게 좋아 보이는 종목이에요. 예. 참고로 저는 삼강 MNT 한 주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보고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좀 진짜 사고 싶어요.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